삼천당제약이 수급을 강하게 먹어줬다가 도로 뱉고 나니까 제약바이오가 싸늘하게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알테오젠 퍼가 55? 2대 주주가 주주환을 요구했다. 제약바이오 기업한테 SC 제형이 판매해서 매출고가 얼마 하면은 마일스톤이 알테오젠 얼마 가져가. 보통 다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우리가 삼천당제에서 봤던 게 그 숫자 어떻게 나왔냐를 삼천당제약 분이 안 하시고 어떤 전문가 하셨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민수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기대만큼 그죠? 네. 예. AACR 화폐 모멘텀도 있었고 그죠? 네. 기대만큼 또 삼천당제약이 엄청나게 시장에 수급을 빨아올리다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좀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확실하게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보통 방송 준비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쪽이 이제 2차 전지인데 이번 방송 준비는 제약바이오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뉴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특징이 매크로가 악화되면서도 어떤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개별적 이슈가 있으면 또 그 종목에 한해서 수급이 붙는 게 특징이긴 한데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삼천당제약이 수급을 강하게 먹어줬다가 도로 뱉고 나니까 제약바이오가 싸늘하게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조금 CDMO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은 안 좋은데 우리 기업은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금리나 이런 걸로 보면 그죠? 그렇죠. 또 외국 변수 이런 거 보면 환경은 안 좋은데 우리 기업이 잘한다는 건 뭘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뭐 기술 이전을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CPI도 그냥 CPI가 있고 뭐 코어 CPI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CPI는 크게 개의치 않는 수준인데 에너지를 넣었더니 엄청나게 좀 물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 그다음에 FOMC 회의록도 읽어보시면은 그냥 기준금리 동결만 하면 괜찮은데 이 전쟁이 장기화돼가지고 에너지가 안 떨어질 때는 기준금리 인상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CME 페드워치 가가지고 점도표를 매일 보시면은 동결이 막 98%, 99%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근데 지금 금리가 우리가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 한창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예적금 넣을 때 금리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금리 2.5고 미국 같은 경우 3.5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금리는 1%대인데 2.5, 뭐 3.0이면 좀 높은 수위인데 원래 타겟 금리는 1.5, 1.0에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약바이오한테 대외적 여건이 안 좋은 건 맞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CDMO 실적이 대단하더라고요. 올해 1분기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이 2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 움직인 이유는 그만큼 투심이 많이 좀 악화가 됐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오늘 CDMO랑 바이오시밀러 이쪽을 보려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다 관세 15% 확정을 했는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제가 어제 곰곰이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탑픽을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너무 차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에이벨 바이오라든가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해서 계속 나오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이제 뭐 그나마 뭐 JW 신약이라든가 뭐 JW 중해제약, 광동제약 이런 종목들은 참 좋아 보이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까봐 뺐어요. 조회수가 안 나올까봐. 그다음에 CDMO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만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주를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대형주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1주나 2주 가급적 단기간에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조금 성장 모멘텀이 있을 만한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비하면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막 제대로 막 잭팟이 터지는 건 기대는 있는데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만큼 투심이 좀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뭐 알테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있었고 그죠. 네. 확실하게 알테오젠이 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알테오젠 퍼가 55, 45 정도 그랬어요. 우리가 한창 알테오젠에 대해서 흥분할 때가 퍼가 막 700,
400, 700 정도 넘어갔었고 그러면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ALT B4 기술 통해서 줄지어져 있는 이제 기술 이전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10개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일로 와보세요. 우리 기술 가서 쓰세요. 이게 아니고 이 기술 어떻게 쓸 겁니까? 어떤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죠. 이거 검토를 하느라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10개의 기업들한테 선납금을 받아가면서 번호표를 주면서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투자분들께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투자분들은 계약하면서 시장 규모가 몇십 조인데 여기서 그 기술을 이용한 SC 제형이 판매해서 매출고가 얼마 하면은 마일스톤이 알테오젠 얼마 가져갈 것 보통 다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기술 이전이 빠르게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약간 좀 잊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가장 그 바이오의 큰 성장 동력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네. 막 조 단위의 그죠? 엄청난 파이프라인들 기술 수출이 나오면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그 ABL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네. 원하는 것만큼은 이제 안 나오고 기대감과 노이즈가 막 섞여 있는 거고 또 하나. 비만 당뇨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죠? 관련해서 기업들도 죽어도 요즘 비만 당뇨 얘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제약 바이오를 가치 투자 섹터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실적들이 나오고 네. 추가적인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라일리나 노브노디스크 실적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알테오젠이란 이름을 보면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다. 일라일리나 노브노디스크 보면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딱 대고 재무제표를 보면요. 그냥 제조업 같아요. 실적이 이쁘다. 실적이 견조하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견조해? 더 얻을 투자 인사이트가 없어? 이러면 약간 식상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알테오젠도 제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그럴 때가 좋다는 그럴 거죠. 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달에도 알테오젠 이제 주주총회 뉴스가 봤는데 2대 주주가 주주환을 요구했다. 제약바이오 기업한테. 당연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당연히 이게 뭐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제약바이오는 주주환원과 투자 중에서 우리 주주들이 뭘 좋아할까? 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성장주죠. 예. 2대 주주가 주주환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을. 그래서 말도 안 된다. 2대 주주 무슨 생각이냐. 알테오젠한테 이거 주주환원 시키면 이거 나 같이 줍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댓글로 2대 주주가 뭐 못할 짓 했냐? 이런 댓글 달리는 거죠. 그렇죠. 야, 그만큼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투자분들 시대 달라졌구나. 근데 다행히도 저는 빠져나갈 구멍을 해놨잖아요. 제가 뭐 알테오젠 뭐 목표가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해서 수익 나오면은 분할 매도하고 기술 이전 나오고 그럼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 로열티 나왔을 때 알테오젠이 가져갔을 실적에 따라서 투자분들 투심이 바뀌어가지고 폭발적 슈팅 나오면은 홀딩하고 만약에 지금처럼의 투심이 알테오젠을 가치주로 바라본 투심이 유지가 되면은 적금 다루듯이 그렇게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요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제약바이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뭐 급격히 개선되긴 금리가 여기서 뚝뚝뚝 다시 떨어지는 쪽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된 거에서 너무 좀 불투명하게 그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하라고 강화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약바이오 전략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전력 설비, 뭐 조선 이런 것들 실적에 근거해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단 한 번도 6개월 이상 가져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확실하게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을 보고 있고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이 임상이랑 시판까지 가는데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정확히 어떤 이 공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를 공개로 할지 이거 좀 센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기술 이전 해가지고 향후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말고 약간 좀 거기도 IR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사에도. 그러면은 그 IR팀에서 제가 계산기에 늘 두들기듯이 시장 규모가 어떤데
우리의 롤모델로 하는 기업이 요 정도 파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술 이전 해가지고 요 정도 파일은 가져갈 것 같다. 요 가이드라인만 말해주면. 그건 제조업이고요. 제조업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제약 파일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삼천단지에서 봤던 게 그 숫자 어떻게 나왔냐를 얘기 안 해주시고 네. 제가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질의응답을 삼천단제약 분이 안 하시고 어떤 네. 전문가가 하셨더라고요. 네. 수속도 안 네. 밝히고. 네. 근데 또 그분이 또 전과가 또 있으시고. 다른 바이오 쪽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위험한 매매는 안 하시길 권장드리지만 제약바이오가 다른 섹터들 중에서 제일 리스크 있고 밸류에이션이 제일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분할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